앞에서 이제 퀵 정렬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퀵 정렬을 실제로 C++ 함수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템플릿 펑션입니다. 이 함수는 그 프로젝트 sort에 있습니다. 그 저번 기본 정렬 알고리즘에서도 sort라는 프로젝트를 썼었죠. 이 sort라는 프로젝트에 이 13강까지 할 이 정렬의 모든 소스를 다 넣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sort라는 프로젝트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sort라는 프로젝트는 실제로 그 정렬 알고리즘들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그 보시면 이제 보시고 컴파일해서 실행 시켜보면 각 알고리즘들의 성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절에서는 퀵 정렬을 아주 기본적인 퀵 정렬 알고리즘을 가지고 리커시브 버전과 논 리커시브 버전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퀵소트의 리커시브 버전입니다. 보시면 일단 그 아까 알고리즘에서는요 파티션 이렇게 함수를 썼었는데 함수 호출의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요 함수 호출 자체가 그 약간의 부하를 먹거든요. 내부적으로 보면 뭐 인자를 스택에 집어넣고 뭐 리턴 어드레스를 넣고 이런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에 이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파티션 부분을 풀을 해쳐가지고 소스에 집어넣습니다. 그 소스가 바로 이건데요. 보시면 퀵소트 템플릿 펑션을 만들었고요. A라는 타입을 받았는데 VT라고 타입을 만들었고 n이 1보다 클 동안이 재규출의 종료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n이 1이 되면 재규출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파티션이죠. 아까 파티션에 있던 소스와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요. 보시면 뭐 제일 끝값을 피부별로 하고 ij를 설정한 다음에 i는 이쪽으로 오면서 그 축값보다 큰 값이 있는지 검사하고 j는 이쪽으로 오면서 축값보다 작은 값이 있는지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조건일 때 i가 j보다 클 때 이렇게 넘었을 때 서로 지나쳤을 때 종료 조건으로 빠져나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i값 촉값이 들어갈 것이죠. 이 i값과 촉값의 값을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파티션이죠. 그리고 파티션이 끝나면 그 왼쪽 구간에서 A라는 배열에 I개 넣고요. 이거 한번 볼까요? 그죠? 이렇게 한번 보시죠.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배열이죠. 그래서 0부터 7까지 이런 인덱스가 붙는데 이 i가 만약에 여기였다. i가 즉 2였다고 봅시다. i가 2였다. 그러면 이쪽이 피봇이죠. 피봇인데 퀵소트 왼쪽 구간은 별 A 여기부터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A가 포인트로 보면 여기부터 I 즉 두 개의 배열에 대해서 퀵소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I를 넣어주는 것이고요. 이쪽을 보면요. A에서 I 더하기 1이면 이쪽을 가리키죠. A에서 보시죠. A에서 I 더하기 1이면요. I 더하기 1이면 이쪽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개수를 몇 개냐면 n-i-1 n이 7이죠. 7 마이너스 i는 2죠. 2 마이너스 1 하면 몇 개죠? 네, 4개가 되죠. n이 8이죠. 예. 배열 인덱스는 7까지 붙지만 개수는 8이죠. 그래서 5개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맞게 되죠. 이렇게 요런 계산은 좀 헷갈리기 쉬운데 이럴 때는 이렇게 뭐 7, 8개짜리 배열을 그려놓고 실제로 해보시면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뭐 이렇게 머리 굴리시느라 고생하시지 말고 그냥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이제 리커시브 버전입니다. 아까 그 알고리즘을 그대로 소스로 푸는 것인데 저번에도 봤듯이 이게 보시면요 뭔가 이 부분이 액션이라고 볼 수 있죠. 액션이고요. 액션이고
리커시브가 그러니까 재기호출이 뒤에 있다. 트리 트래버설에서는 프리오더에 해당되죠. 이런 류의 재기호출은 아주 쉽게 그 스택을 이용해서 비재기호출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떻게 합니까? 뭐 제일 처음 가서 스택에 넣고 while을 돌면서 while이 스택이 empty 돌면서 계속 뽑아내고 요 재기호출 부분을 스택에 요 인자를 스택에 집어넣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죠. 이렇게 바꾼 것이 이 다음 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non recursive 버전을 만들어 보면 스택을 여기 보면 스택을 만들었습니다. 스택을 지금 리스트 스택을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변수 추가된 게 L과 R이 있습니다. 아까는 그 A라는 배열에 뭔가를 더해가지고 새로운 함수 인자를 넣었기 때문에 퀵 소트를 받으면 또 그게 또 새로운 A 배열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런 재기호출이 아니기 때문에 A라는 배열의 위치는 고정시켜 놓고요. 이 L과 R, 즉 left와 right로서 이 배열의 어느 구간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L과 R은 스택에 저장할 구간의 정보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가는데 처음에 뭘 하죠? L과 R, 즉 L은 0, 이 전체 여기부터 R은 n-1 여기까지 구간이라고 지금 여기에 정해준 다음에 스택에 집어넣고 while문을 스택이 empty가 아닐 동안 계속 돌게 됩니다. 그죠? 많이 본 문장이죠? 그래서 R을 다시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R을 먼저 넣었으니까 R을 뒤에 뽑아야죠. 이렇게 뽑아서 하게 되는데 이때 구간의 길이는 R-L 더하기 1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머리 굴리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직접 해보시면 금방 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L이고요, left고요, 여기가 가리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R이라면요. 그러니까 2부터 5까지 몇 개의 그 칸이 있냐, 즉 몇 개 구간의 길이가 얼마냐 이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보면 R-L에서 즉 5 2 하면 3이죠. 근데 이 실제 개수는 4개죠. 그러니까 더하기 1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R-L 더하기 1이 L과 R로 구분 지어지는 구간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 문장을 숙지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R-L 더하기 1이 구간 길이 아까 N이죠. 아까 리커시브 버전에서 이 N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보다 클 동안은 이제 밑에 문장을 돈다는 얘기죠. 그래서 I가 아까 뭐 -1부터 시작했는데 이건 이제는 이제 L이 이제 그 시작점에 보니까 L-1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J는 R로 보는 것이죠. J는 원래 뭐였죠? N-1이었죠. 그러니까 구간의 제일 끝을 가리키는 R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while true인 동안 똑같이 이 문장은 똑같이 파티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고 끝에 가서 이제 그 부분 있죠. 그 재기호출을 하는 부분 있죠. 재기호출을 하는 부분에서 이걸 넣게 됩니다. 즉 이 구간이 만약에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가 R이고, 여기가 L이고요. L이고, 여기가 R이라 그러면요. 그리고 I가 여기 있다. I가 여기 있다. 이렇게 보면, I가 이제 피벗밸류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오른쪽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스택이기 때문에, 나중에 불리는 먼저 넣어야겠죠. 그래서, 푸시, I 더하기 1을 먼저 넣은 걸 보면 되겠죠. 이 구간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I 더하기 1, 여기부터, R까지, 여기까지. 즉, I 더하기 1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구간이 되고요. 오른쪽 구간이 되고, 왼쪽 구간 넣는데, L부터 어디까지죠? I-1, 즉, 여기까지. 이렇게 왼쪽 구간을, 넣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스택을 이용해서, 재기호출을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non-recursive 버전, 리스트 스택을 이용한 non-recursive 버전의 성능을 테스트 해볼 텐데요. 이걸 테스트 해보면 상당히 성능이 안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능이 상당히 안 좋은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 리스트라는 게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 리스트 스택에 뭔가 하나를 푸시할 때 메모리를 뉴해서 딱 집어넣죠. 그 다음에 팝할 때 메모리를 딜리트 하죠. 이렇게 그 뭔가 푸시 팝 할 때마다 그 빈번한 메모리 할당과 해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메모리 할당과 해제는 상당히 그 오버헤드가 크거든요. 시스템 쪽에서 보면 이 메모리 할당 관리자가 뭐 전체적인 메모리 그 프레그멘테이션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 조그만 메모리를 자꾸 할당했다 해제했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그 리스트 스택을 사용한 이 부분, 이 짙은 색을 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어레이 스택을 사용하면 성능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 어레이 스택은 크게 그냥 큰 태체로 그냥 스택을 잡아놓고, 그러니까 뭐 푸시할 때는 단지 이 톱만 가지고 톱 위치만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푸시팝을 구현했었죠. 메모리 할당은 처음에 만들 때 한번 딱 생겼다는 얘기죠. 근데 어레이 스택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 크기를 미리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크기를 미리 지정해줘야 되는데 이 크기를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스택의 퀵소트에 있어서 이 n개, 즉 n개의 데이터를 퀵소트를 할 때 최대 많이 드는 스택의 양은 n 곱하기 2 더하기 2입니다. 요것은 뭐 왜 그런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서 구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요만큼을 잡아주면 된다. 그래서 요 부분을요 어레이 스택에 n 곱하기 2 더하기 2만큼 대체로 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 보면 상당히 스택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3만 개짜리요 3만 개짜리 정수별을 퀵소트를 한다 그러면 이 스택의 크기를 6만 2개를 잡아야 되죠. 이 엄청난 메모리를 잡아야 됩니다. 이 1강에서 설명했듯이 그 알고리즘에 있어서 성능의 척도는 성능과 리소스는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능이 좋으면 리소스를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고요. 성능이 낮으면 리소스를 조금 차지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퀵소트는 성능이 좋기 때문에 리소스를 많이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리커시브 버전, 난 리커시브 버전과 리커시브 버전과 이것을 뭐 거의 공식처럼 난 리커시브 버전으로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퀵소트가 되겠습니다.